사실 육아를 하면서 일까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3일만 쓰라거나 이때 말고 다른 때 쓰라면서 인사고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준다든지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꼼수와 또 사업주가 주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이거 중요하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법안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네, 이번 편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민생 법안, 그중에서도 모성보호 3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신과 육아를 계획 중인 부부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사실 육아를 하면서 일까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일도 진짜 힘들지만 네. 육아도 진짜 힘들잖아요.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좀 나쁜 아빠라가지고 나쁜 아빠라서 아니 배우자 육아 휴가 이런 거 안 쓰셨어요? 저희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저희는 막 옛날에 토요일도 일하는 임산부 출산휴가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3가지 법안인데요. 모성보호 3법으로 불리는 각 법안의 이름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하나고요. 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또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법안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남녀 고용 평등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개정안이 나왔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또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확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확대가 얼마나 됐을까요? 먼저 배우자 출산 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이고요. 그거를 한 번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렸고요. 또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휴가 사용 절차가 청구에서 고지로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휴가를 청구해서 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 의하면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 없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고지, 즉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나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승진해서 배제되지는 않을까 눈치 보이고 걱정이 돼서 휴가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고요. 또 용기를 내서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자리를 피하거나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10일의 휴가 기간이 있는데도 3일만 쓰라거나 이 시기는 바쁘니까 이때 말고 다른 때 쓰라면서 휴가를 강제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분들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어떤 것들이 확대되었는지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죠.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었는데요. 각각 1년 6개월씩 쓸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합산하면 총 3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 사용 기간의 분할 횟수도 기존의 2회에서 3회로 늘어났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알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 주세요.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에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일 하루 3시간에서 7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셈이어서요.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경우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일찍 하교하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용한 제도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도 기존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아이들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짚어볼 내용은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거 중요하죠. 난임 치료 시술에 평균 5, 6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1회 시술은 난임 치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3일에서 6일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했고요. 네. 또 해당 기간 중 유급 휴가일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중요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제도가 개선이 되어도 사실 근로 환경에서 제대로 실행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방법도 개정안에 담겨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1년간 시행한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사용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고요. 또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이후에 시행됩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는 부부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입장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성보호 3법에 고용보험법이 포함된 건데요. 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가 확대되면서 생길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한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했고요. 또 난임 치료 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근로 환경의 변화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배우자 출산 휴가나 난임 치료 휴가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자에게 갖가지 불이익을 줘서 모성보호와 관련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맞습니다. 노동부가 개설한 모성보호제도 신고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접수된 신고 사례를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임신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니까 인사고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준다든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썼다고 전 직원 앞에서 타박을 주거나 계속 업무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있었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했더니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그대로 줘가지고 또 점심시간도 없이 일을 하게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일부러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잘 적용이 될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런 꼼수와 또 사업주가 주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 모성보호 3법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먼저 임금 체불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고요. 네. 또 현행 육아휴직 근로자에 비해서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받는 제도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제도적 불이익,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현행법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도 여기에 출근한 기간에 포함되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비해서 연차 유급휴가 산정 때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기 꺼려질 것 같은데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려고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해가면서 일을 했는데 출근한 것으로 안 쳐주고 또 유급휴가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해서 오. 연차 유급 휴가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임신 기간이나 육아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했습니다. 도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를 했고요. 또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의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불리는 3가지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시행일은 언젠가요? 보통은 법안 통과 후 시행일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도 필요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해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이후에 시행하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기간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 등 일부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면에서 출생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알차게 담긴 법안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준비 과정이 매끄럽고 또 빠르게 진행이 되길 바라고요. 모성보호 3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모성보호 3법을 다룬 오늘의 익마법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의 익마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항상.